2013년 개정된 소득세법이 처음 적용되는 2014년 근로소득의 연말정산 문제로 세간이 많이 시끄럽습니다. 그 이유의 핵심은 납세자들이 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추가로 납부하는 세금이 기대했던 것보다 크거나 환급세액이 감소하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연말정산할 때는 환급을 받았던 납세자가 올해는 추가로 납부한다든지 작년에 환급받았던 금액보다 감소하는 경우에 느끼는 현상입니다. 그것도 근로소득자이기 때문에 그 소외감이 더 큽니다. 근로소득자는 사업소득자에 비해서 유리할 지갑이라고 불리우면서 이 소득의 투명성으로 인한 피해의식이 매우 강합니다. 2013년 세법 개정 시에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내어놓은 세법 개정안이 서민 증세라고 세간의 비판이 거세지자 대통령께서 직접 그에 대한 수정을 주문했고 며칠 후 수정안에서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는 세부담이 줄어든다고 해서 그 시끄러움을 잠재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실제 연말정산을 위한 세액계산을 해본 결과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자 중에서도 세액이 증가되는 납세자가 나오자 납세자들이 붕괴하고 있는 듯 합니다. 납세자들이 반발이 심한 이유를 단계별로 분석해보면 3단계 정도로 분류됩니다. 1단계는 기존에 납부하던 소득세보다 더 낸다는 것 그 자체가 유쾌하지 않습니다. 2단계는 법인세 등은 증세하지 않고 많은 서민이 속해 있는 소득세 쪽에서 증세하는 것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3단계는 그것도 정부에서 예측한 대로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는 세부담이 줄어야 되는데 개별 납세자의 경우에 이 범위대의 근로자도 세금을 더 내는 경우가 있으니 기분이 나쁜 정도가 심해집니다. 이 3단계의 심리를 분석해보면 1단계는 인간으로서 당연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기존보다 더 많이 내면서 기분 좋을 납세자는 없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1단계에서는 세금을 많이 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하고 현실적으로 더 많이 내게 될 때의 그 유쾌하지 않음의 정도가 후자가 더 크다는 것은 이 감성적으로 이해할 만합니다. 하지만 이성적인 납세자라면 이 부분을 그리 크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단계는 이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유쾌하지 않음입니다. 이 부분은 불쾌의 강도가 1단계보다 높으며 법인세율은 올리지 않으면서 서민들의 소득세는 증세하는 정부에 대해서 원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납세자나 정부 어느 한쪽의 논리가 절대적으로 맞다고 볼 수 없으며 여러 세목 중에 어느 세목을 어느 정도 인상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정책 결정의 문제로서 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3단계는 세수 추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실제로 3단계의 불쾌감은 납세자 입장에서 가장 높은 단계의 불쾌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세목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가 결과적으로 납부하게 되는 경우에 그 박탈감이 심하고 정부의 그 정확하지 못한 추정에 무능하다는 비난까지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정부의 세수 추계 과정에 오류가 있었다면 비난받을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 세수를 추계하는 정부 측에서도 억울한 측면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수 추계 시에 당연히 각 개별 납세자의 개별적인 사항을 다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평균적인 사항을 고려했을 것이고 실제 적용 시에는 이 평균적인 사항이 아니라면 개별 납세자들이 당연히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상에서는 납세자의 유쾌하지 않음의 단계를 3단계로 나누어 보았는데 지금부터는 정부의 대응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부의 대응 방법에 따라서 유쾌하지 않음의 정도가 상승할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수그러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연말정산 폭탄이라고 불쾌해하는 납세자들에게 간이 세액표 개정이나 소득세 분납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발언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분의 나쁜 정도를 누그러뜨리는데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기분을 더 나쁘게 할 수도 있습니다. 2012년에 원천징수세액을 조금 걷는 방식으로
간이세액표를 개정해서 조금 거두었기 때문에 조금밖에 환급해 줄 수 없다든가, 이 소득세를 분납해 주겠다는 것은 징수할 세액의 총량에는 변함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납세자가 원한다면 세금을 미리 많이 거두고 연말정산 시에 많이 돌려줄 수 있는 구조의 간이세액표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말은 이 조삼모사라고 하는 고사성어를 검색 순위 1위로 만들기도 했으니 가히 국민들의 정서를 알만합니다. 다음으로 언급하고 싶은 것은 정치권의 반응과 2015년 소득세법을 개정해서 2014년 연말정산에 소급 적용하겠다고 하는 당정협약과 관련된 것입니다. 최근 연말정산과 관련한 개정소득세법은 2014년 1월 1일 국회의원 286명 중에 찬성 245명, 반대 6명, 기권은 35명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이렇게 통과된 개정세법이 실제 적용 단계에서 납세자의 반발이 있다고 해서 반대하지 않은 국회의원들까지 가세해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현실은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2015년 세법을 개정해서 2014년 연말정산에 소급 적용하겠다는 당정협약은 좋게 보면 납세자의 반발을 조속히 진화하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지만, 이러한 선례는 이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때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됩니다. 위에서 제기한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제들의 그 뿌리에는 증세 없는 복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합니다. 세율을 올리지 않더라도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액이 증가한다면 증세라고 말해야 됩니다. 정부가 복지라는 선을 추진하기 위해서 증세를 하면서도 증세를 증세라고 인정하지 않아서 비난받는 것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올해는 증세 없는 복지가 아니라 증세 있는 복지를 전제로 한 논의가 활성화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